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외국환 거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영상 촬영을 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행정사가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함에 있어서는 제가 스스로 공부를 하거나 찾거나 이런 케이스보다는 이제 제가 기존에 아이템으로서 블로그에 올려놓은 내용을 보고 유사 내용 또는 파생적인 업무에 대해서 의뢰인이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이 불편하고 누군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그때서부터 공부를 하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도 외환 거래에 대한 것을 제가 이제 올해 초부터 이제 새롭게 한 아이템이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입니다. 비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단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국에 있는 돈을 대한민국의 은행에다 송금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송금한 돈을 찾아서 이제 부동산을 매입하는 계약금도 내고 중도금도 내고 잔금도 내야 되는데, 그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이 간단치 않아서 한국은행에서 부동산 취득 허여서, 허가서 또는 수리서 이런 것들을 발급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을 이제 블로그에 올렸죠. 그랬더니 얼마 전에 최근에 한 의뢰인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중국 전담 여행업 관련해서도 저한테 일을 맡기셨던 분인데, 오래간만에 전화를 주셨어요. 행정사님, 외화를 한국에 송금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중국 위안화겠죠? 했는데 그 돈을 인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얘기였습니다. 어떤 서류를 내야지 그 돈을 인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관련해서 했지만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그랬더니 한국에 주식회사를 세워서 제조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중국에서 갖고 왔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쎄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돈을 인출하는 절차를 해봤지만 사업 자금에 대해서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파악을 한 다음에 상담을 해드릴 수 있지 바로 즉답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 나름대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부분의 전문 분야인 담당 이제 기관하고 통화를 했죠. 그랬더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외환거래법, 이제 외환관리법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인간이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려면 우리가 공항이든 선박이든 입국 절차를 밟잖아요. 마찬가지로 물건이 통관을 하려면 관세청을 통과를 해야지 그 물건이 한국에 와서 유통이 될 수 있고, 또 사람도 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밟아야 한국 와서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돈에 대해서 그 생각을 좀 간과하기가 쉬운데, 돈이 아무리 내 통장으로 해외에서 외화로 입금이 됐다 하더라도 그거는 마치 공항에 도착된 사람에 불과한 거죠. 통관 절차를 밟아야 그 돈이 한국에서 인출이 돼서 돈의 가치로서 경제적 수단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통장에 있는 돈이 이제 국내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료하게 그분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화가 한국에 통장에 도착했을 때 이러저러한 서류를 내야지만 그 돈을 인출할 수 있고, 인출할 돈을 갖고 국내에서 이제 그 지급수단으로 활용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이 이제 동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그 인출에 대한 거는 경험을 했지만 나머지는 경험을 못했죠. 그랬는데 이제 해외에서 외화를 들여와서 인출하는 케이스는 사업자금, 차입금, 증권 취득,
이런 거 부동산 취득 뭐 이런 것들의 목적에 의해서 인출을 할 경우에는 돈을 보낼 때서부터 또 인출할 때 마찬가지로 그 목적에 해당되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을 해야지 그 돈을 그 목적에 사용하는 돈으로 타당하게 인정을 해서 인출이 가능한 겁니다. 대부분 그런 서류들을 발급하는 것은 한국은행 또 세무서 금융감독원 뭐 이런 쪽에서 하는데, 부동산을 취득을 한다 그러면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취득신고서 이런 거 해야 되고, 사업자금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또 자금 출처의 증빙서류, 차입금을 한다면 차입계약서, 상환계약서, 또 송금 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되고, 증권을 투자한다 그럼 증권 취득신고서, 투자자 등록증, 또 생활비로 입금이 됐고 인출을 해야 된다 그럼 가족관계 증명서, 증여계약서, 또 유학이다 그럼 입학허가서, 또 진료영수증 뭐 이와 같은 서류들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을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인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화 1만 달러 이상인 경우 국세청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동시에 인정이 되고 인출이 가능한 것이고, 5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되는 법적 근거는 외국환 거래법, 또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 상법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이제 제출해야 될 자료를 정확히 제출하고 그걸 심사받아서 오케이가 떨어져야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송금, 수령, 신고, 인출, 자본 거래 등에 대해서 절차를 밟지 않고 뭐랄까 음성적으로 행위를 했을 때는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념을 하셔서 반드시 외국환을 들여와서 인출을 할 경우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절차를 이제 개인정보고 개인의 자산이다 보니까 행정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를 받아서 해드리기는 어렵고, 이제 매뉴얼과 서식을 제공을 하고 이제 중간중간 컨설팅을 해드리는 인출 컨설팅, 송금 컨설팅, 그러니까 외국환 거래 컨설팅이라는 개념으로 해드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외국환을 거래하고 싶으신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외국환 거래를 위한 매뉴얼과 서식을 제공하고 과정 속에서 궁금증이나 해소돼야 되는 문제를 해결해드리는 전문 행정사로서의 역할을 해드리겠다는 점을 강조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